금융시장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우리가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이 신용에 대한 위험이 올라가면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것도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더 날 것 같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 될 거니까 서로 거래할 때 그 숫자들을 많이 보는데 한국 국가에 대한 신용부도 수합 숫자가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그룹 금융그룹 쪽에 사장님을 뵀더니 그 사장님께서 경제를 물어보려면 우리 신동준 교수 만나서 물어봐라. 신동준 교수가 어쩌면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사실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또 탄핵 정국이 왔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신용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찬물을 확실하게 끼얹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들을 좀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실 가게도 마찬가지죠. 의사결정들을 좀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거가 점점 더 이제 미루어지고 참 이게 말 나온 김에 이거 할게요.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그 부동산 시공사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달에 결제를 해야 될 걸 12월로 미루더니 12월 지금 이제 오늘이 31일이에요 녹화 날이. 그런데 어젠가에 전화가 와서 지금 갑자기 이제 또 항공기 사고가 나면서 국가 애도 기간이잖아요.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돈 결제를 못 해주겠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제해 줄게라고 하던 거예요. 아니 애도는 애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하청업체는 돈을 결제해줘야지 왜 결제 안 하고 애도 핑계를 대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하청업체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또 제가 다른 그 시공사나 이런데 그 담당자 임원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년도에 여러 가지 시공에 관련된 계획이 없대요. 그래서 계획이 왜 없냐 그랬더니 못 세웠대요. 왜 못 세웠냐 그랬더니 인허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탄핵 정국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 정도로 어렵나 생각이 들고. 비슷한 케이스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대선 직전에 경제 지표가 막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설비 투자가 적고 있고 고용이 줄고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여름에서 가을 막 넘어갈 때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미국에서도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늘 똑같은 달에 똑같은 사람에게 고용이 늘릴 것 같아요, 줄일 것 같아요, 투자를 더 하실 겁니까, 줄이실 겁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코멘트를 써줘요. 거기에 글을 보면 우리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 계획 일단 보류, 사람들 뽑으려고 했던 거 일단 보류,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정책이 굉장히 크게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이 크게 봐서 경제에는 영향이 누가 돼도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느 산업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때 잠깐 투자와 고용이 멈췄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 이후부터는 다시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파를 떠나서 누가 되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다음엔 좀 좋아진다 이거죠. 맞습니다. 밀어놨던 것들을 이제 하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탄핵 정국 이게 해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금융시장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이 신용에 대한 위험이 올라가면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것도 거래를 해요. 파생 상품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도 문제가 됐던 CDS라는 겁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더 날 것 같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 될 거니까 서로 거래할 때 그 숫자들을 많이 보는데 한국 국가에 대한 신용부도 수합 숫자가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탄핵됐을 때만 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당장의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당시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는 했지만 숫자가 외국인들이 보기 크게 바뀌진 않았었는데 이제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나서는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 아니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이젠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시나리오별로 봐야 된다. 그러면 내년 뭐 대선, 뭐 내년 봄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뭐 내년 봄, 저럴 경우에는 뭐 2년 반 뒤에 뭐.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똑같이 그러면 한국 경제도 당분간 아까 미국처럼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시급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오는데 누구랑 대화를 해요? 예, 누구랑 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리포트에 좀 많이 등장을 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랄지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출장을 오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오면 전쟁 국가로 가기 때문에 위험 수당을 준대요. 아, 네. 일반 직장인에게. 네네. 사실이에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아니 골드만삭스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예. 뭐 작년까지는 금융시장에서 뭐 트레이딩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예. 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할 때 어느 나라의 투자를 늘리고 어느 나라의 투자를 줄일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환율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중국 정도는 예. 그래도 촘촘하게 좀 보고 있지만 예. 그 다른 외의 국가들은 사실 뭐 브라질도 어느 정도 보고 있지만 뭐 그 옆에 있는 멕시코라든가 잘 안 보잖아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예. 이런 나라들은 간혹 보거든요. 예, 예. 매일매일 환율의 숫자들을 보면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날 한 달 전에 비해서 특출나게 환율이 약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놓고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보면서 이 나라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그 뉴스를 봅니다. 데이터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 탄핵됐다는데요. 이 사람들 항공기가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뭐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고 야 일단 잘 모르는 국가에 리스크가 생겼으니 일단 빼. 네, 비중을 줄여. 보류. 네, 매도하거나 아니면 투자 집행하던 거를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얼마 비중 안 되면 그냥 팔고 빠져나오거나.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 대상이 아닌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미 근데 많이 줄긴 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투자의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자,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정말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좀 더 살아가려면 외국의 돈들이 한국 들어와서 막 투자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투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 만든 게 100만 개래요. 근데 그 중에 뭐 절반만 나가고 절반만 한국에서 잘 대우를 하고 절반만 더 사업할 수 있는 영토를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만 개는 외국에 만든다고 하지만 50만 개는 한국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럼 좋을 텐데 한국의 일자리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은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뒤에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뜨리고 뭐 잠재 성장률 떨어뜨리고 그럼 당연히 활력도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아이를 낳기도 힘들 거고 뭐 이게 계속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